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화제약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대화제약은 0.8% 하락하면서 소폭 조정을 보였는데, 자, 최근에 나온 어떤 이슈들, 기술적인 흐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화제약이 장중 5%까지 상승폭을 확대를 했다가 종가는 0.8% 하락으로 마감된 모습인데, 최근 이 17,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가는 다소 좀 밀리면서 음봉이 3일 연속 좀 출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지만, 다행히도 5일선은 꾸준히 지켜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단기 우상향 흐름들은 잘 견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 어떤 주가에 영향을 줬을 만한 어떤 이슈들을 같이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게 되면, 최근 증시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한 어떤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블루엠텍, 큐라티스, 대봉 LS 이런 이제 종목들이 대표적인 어떤 비만 치료제인데,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이면서 대화제약이 일부 이 흐름들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난 2023년 9월경에 그때 당시에 증시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크게 한번 시장에서 부각됐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화제약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어떤 연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단기간에 2배 정도 상승을 했었던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다시 상승했던 어떤 초기 시점으로 빠르게 회귀를 하기는 했지만, 2023년도 하반기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주가가 또 크게 한번 상승했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최근 어떤 주가의 어떤 흐름들의 변동성을 유발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어떤 이슈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대화제약이 현재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연구 개발은 하고 있지만 전임상 단계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임상 1상이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어떤 기대감적인 요소인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현재 대화제약의 핵심은 이제 리포락셀의 포인트를 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까지 더해져서 주가에 어떤 상승 파동을 만들어주는 건 좋지만, 일전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엮였다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거의 좀 테마성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리포락셀렉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중국 시장에 판매가 되고, 실질적으로 로열티나 마일스톤도 수령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위암뿐만 아니라 유방암으로 적응증까지 확대하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니만큼,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이슈보다는 이 리포락셀렉이 좀 더 대화제약에는 강한 상승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가의 변동성은 일부 이 비만 치료제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도 드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이제 대화제약에서 임원 및 주요 주주의 주가 변동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 개의 어떤 공시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김은장 명예회장이 일부 주식을 좀 매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 7,000주가량의 주식을 일부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처분 단가는 17,434원에 처분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수지 명예회장이 일부 또 주식을 매도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2,500주가량의 주식을 일부 처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처분 단가는 17,680원에 2,500주를 처분을 했다라고 나와주고 있죠. 보통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급등한 시점에서 최대 주주나 주요 주주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다만 매도 규모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고, 그리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오르기 전이나 오른 후나 꾸준히 그동안에 매도를 해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 10,000원대 구간에 있을 때에도 명예회장의 어떤 주요 주주들이 매도를 조금씩 해왔던 상황이고요. 주가가 올라간 시점에서도 일부 매도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이렇게 이제 주요 주주들이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현재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이렇게 매도를 해서 주식담보대출금을 일부 좀 상환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김수지 씨와 그다음에 김은장 씨가 현재 보유 주식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기업은행 방배동 지점으로부터 이제 같이 담보 계약을 했네요.
그래서 크게 보면 김수지 씨가 73만 6천 주 바탕으로 20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37만 9,268주를 기준으로 1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요. 김은정 씨는 이제 40만 주를 바탕으로 10억 정도를 대출을 받은 그런 이제 상황이고, 조금씩 조금씩 주식 매도를 해서 이 주식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현재 이분들 나이가 거의 44년생이기 때문에 44년, 45년생이기 때문에 80세 전후 지금 나이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대화제약의 이제 그 지분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화제약은 이 지분 관계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화제약의 이제 초기 설립자가 고준진, 김수지, 김은장, 이한구 이 네 분이 초기에 이제 설립을 했는데 다 성균관대 출신이죠. 성균관대 약학과 출신의 다른 네 분이 모여서 설립한 게 이제 대화제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분이 지분을 고르게 조금씩 조금씩 배분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분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복잡하죠. 뭐 복잡하다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이제 좀 적대적 M&A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대화제약의 대표이사는 김은석 씨로 나와 있죠. 이 김은석 씨는 이제 김수지 씨의 아들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 김은석 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뭔가 대표이사로서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분이나 이런 비중이 너무나도 좀 적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장내 매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분을 꾸준히 늘리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지분을 증여나 상속받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게 아니라면은 결과적으로 주요 주주들, 고준진 씨나 뭐 주요 주주들을 우호 지분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경영권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흔들릴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대화제약이 황금 낙하산 조항을 넣어서 뭐 적대적 M&A나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리포락셀액이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적대적 M&A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지분 관계가 일반적인 어떤 회사들과는 다르게 다소 좀 복잡하고 언제든지 지분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주요 주주들이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주가에 뭐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에서는 역시나 이제 개인만 순매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동반 순매도의 흐름이었고 최근에 어떤 흐름 속에서 개인들만 꾸준히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딱히 이 종목을 뭐 외국인들 또는 기관, 투신, 연기금 이런 쪽에서 이제 주가를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개인의 수급이나 또는 어떤 세력들 그런 이제 수급에 의해서 주가의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장중에 5% 가까운 상승 흐름들을 보였던 부분에 있어서 분봉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 오늘 4월 24일 장 시작하고 나서 장 초반에 좀 빠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이면서 16,440원까지 하락했던 상황이었고요. 10시 반 무렵에 갑자기 어디선가 모르게 거래량이 쭉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추가적으로 후속 거래량까지 들어오면서 다시금 주가를 추가적으로 쫙 끌어올리면서 17,830원까지 올려놓는 모습이었는데 이 이후로는 매수세가 뚝 끊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쭉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오전 10시 30분 전으로 어디선지는 모르겠지만 강한 저가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유입된 모습은 있었지만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없으면서 주가가 빠졌을 뿐 이 흐름에서 매도세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출회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대화제약의 흐름들이 계속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를 빼고 거래량은 없고 다시 좀 쉬었다가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또 주가를 빼면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또 쉬어가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거래량이 팍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쥐죽은 듯이 또 조용해지는 흐름들. 계속해서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도세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거래량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방향성, 5일선 위에서 시세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전에도 잘 보시면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하고 당연히 급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반발작용으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차후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5일선을 회복하기 전에 이렇게 10%대 상승 파동 등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3월 24일에도 10%짜리 파동, 3월 25일에도 장중 5% 넘는 파동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주가의 어떤 가격 방어를 해줬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5일선 회복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들.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또 조정을 쭉 받다가 13,000원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하면서 장중 이유 없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윗꼬리를 길게 다는 이런 이제 상승 파동들이 계속해서 좀 출현을 했던 거죠. 이런 출현 흐름 이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5일선 위로 안착하는 가운데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고 최근에 역시나 이제 급등에 따른 반발 작용으로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보이면서 5일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다시금 16,000원을 기점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장중 10% 넘는 파동, 10% 넘는 파동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상승폭은 일부 반납은 됐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역시나 주가가 5일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들. 결국에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5일선 위로 회복, 안착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로서는 오늘도 이제 상승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나타나기는 했었지만 크게 주가가 상승하지는 못했었고요. 상승폭을 일부 또 반납을 했었고 다행인 건 역시나 이제 5일선의 지지는 잘 유지를 했다라는 점. 현재 주가 아래로 1차적으로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는 16,000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종목의 추세, 상승 추세의 중심선 가격이 약 한 16,000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6,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어떤 지지나 또는 저가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유입되는지 여부들 주목해 보시고 향후 추가 상승 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2만 원대 구간, 이 구간에서 전고점 구간 라인이기 때문에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16,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또는 저점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좀 다져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상승 흐름들, 방향성 이런 부분들도 우상향 흐름들 잘 유지되고 있고 5일선 위에 주가가 좀 안착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인 어떤 이슈나 뉴스들 부각됐을 때는 슈팅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16,000원대 밑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봤을 때에는 이 가격을 좀 지키고자 하는 어떤 누군가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나라고도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6,000원대 지지 여부들 계속해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도권 투자자문사인 보넥스트 투자자문하고 이번에 좀 제휴를 맺으면서 종목 추천이나 또는 1대1 종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측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카톡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실시간 이슈나 뉴스들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해드리지만 시황도 이렇게 쫙 요약을 해서 올려드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시초가 공략주나 장중 공략주, 종가 베팅 종목들을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적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한 이제 무료 카톡방이 되겠고요.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010-2230-1350으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시황이나 무료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되고요. 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어떤 종목에 대해서도 1대1 종목 상담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보유하신 종목이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 종목의 재료는 무엇인지 들고 있어도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앞으로의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금융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이 무료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조언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1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만 적어서 010-2230-1350으로
보내주시면 이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충을 덜어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넥스트 투자자문과의 어떤 제휴 기념 이벤트로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주간 주력주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매주마다 발행이 되는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평균 기대 수익률이 한 70% 이상 정도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제 뉴스나 일정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테마나 어떤 업종을 선정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주가나 이런 것들이 저평가되어 있거나 또는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을 매주 한 종목을 선택을 해서 리포트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재료 그리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적정 가치를 산출을 해서 리포트에 적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중장기 어떤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주력주 리포트입니다. 이 주력주 리포트 받아보시는 방법도 동일한데요. 010-2230-1350으로 주력주라고 발송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주력주 리포트도 매주 무료로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